안녕하세요. 첫 수업이에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왜 한숨이 나오는지 그 의미를 아시죠? 오늘 과목이 무슨 과목이게요?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 과목 이름이 부동산 공법. 그래도 처음이라 통성명은 하고 들어가야 된다. 처음에 11월 달 강의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보통 11월, 12월 달은 등록을 해놓고 잘 안 나오는데 수업을 완전 처음 공부한 사람 대부분이에요. 처음 공부한 사람 대부분인데 부동산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법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동산을 거래 중개하면서 수수료 먹는 직업이 공인중개사. 그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과목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법. 부동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1년 공부해서 자격증 따는 과정이 자격증 땁니다. 그래서 부동산 해요. 얼마 어렵겠냐 말이에요. 그죠? 쉬울까요, 이 공부가?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말도 안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쉬울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어렵다. 그래야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뭔가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과목이 법적으로는 5과목인데 우리가 1차 과목이 있고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요. 2차 과목이 있는데 1차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 그 다음에 민법, 40문제. 이게 이제 드디어 민법, 법률 과목. 지금 로스쿨에서 배우는 사법시험용 똑같아요. 민법, 법 과목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법대를 안 나왔는데, 그러죠? 법과대학 안 나오셨잖아요. 보통 법과대학 나온 사람들은 혼자 공부해요. 해도 돼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걸 쓸데없는 필기 하시는 분들은 버릇이 안 좋아요. 떨어지는 길에 지름길이다는 거. 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냉정하게. 공부를 해보신 분 알아요. 처음에 내가 갈 때 쓸데없는 필기들 그때 정력 낭비했다는 거. 논점들이 있어. 논점들 시험에 나오는 거. 논점들이. 그걸 파악해야 되지. 무지몽매하게 막 쓰는 거 그건 능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A를 설명하고 B 단계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 쓰고 있어요. C를 설명하는데 요걸 쓰고 있다니까. 계속 끊임없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못 알아들어. 수업 집에 갈 때마다 못 알아들었다고. 알아들으려고 노력 안 한 거지. A를 설명할 때 이게 뭔 얘기인지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 과목이 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교과서가 이따만한 교과서가 나와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 다 있다는 거. 교과서에다가 논점 잡아서 줄 치는 게 최고예요. 수업 시간에 막 하지 말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알아서 줄 쳐주고 알아서 요약집 만들어줘요. 1년 코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 제한반이 특히 11월, 12월 달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저게. 이거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용어를 익숙하셔야 돼요. 법률 용어를 빨리 익숙한 사람들이 책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용어를 안 외우고 내 입에 안 나올 때 계속 헷갈리기 시작해요. 민법 요걸 6대 4 1차를 할 때 얘를 60% 얘를 40%. 그 민법을 이해를 안 하고 연결이 안 되면 얘 점수 안 나오면 학교 못하는 시험이에요. 민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날 9시 반부터 80문제를 보고 한 2시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2차를 보는데 공인중개사법. 그래서 중개사들이 할 때 되면 중개 실무 관련된 거 위반하지 마세요 하는 거. 그래서 중개사 법령 실무 여기에 40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월요일부터 공법 40문제 해서
80문제를 2차 1과목으로 그날 그 자리에서 봐요. 또 OMR 카드 내고 50분인가 쉬었다가 부동산 공시 및 세법이라고 40문제짜리를 보고 50분 동안 집에 오는 거예요. 그날 하루 만에 요 3번을 OMR 카드 3개를 내야 돼요. 다 보고 난 다음에 짐 정리하고 집에 오면 한숨 좀 쉬고 있다 보면 5시나 6시 되면 가답안이 나옵니다. 가답이란 얘기는 2주 동안 이 신청에 기회를 주거든요. 문제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래서 확정된 발표하기 전에 그냥 대충 답, 이 가답안을 보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날 오후에 압니다. 바로 나올라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딱 그때 결정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 그럼 식구들한테는 일단 그 사실을 얘기하면 안 돼요. 아직은 모르겠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하면 1차만 됐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차피 1차만 되면 내년에 2차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2차 다니면서 1차도 같이 공부하면 돼요. 왜 1차도 수업 듣냐? 그 학원은 1차 된 사람들은 1차 가면 공짜로 듣게 해준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식구들도 남인 거 아셔야 돼요. 식구들도 남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30회 시험 보고 다 될 거예요. 11월 달부터 한 사람들은 다 될 거니까 혹시 이제 농담으로 2차 과목은 이번 시험에 공법 무지하게 이상 야릇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법에서 이거는 어렵게 예규 이런 데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예규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교과서 없는 걸 냈다 이 말이에요. 요 두 개가. 그 다음 민법은 최신 판례, 심지어 2017년도 뭔가 17년도 판례까지 해서 케이스 문제로.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쯤에 29회 시험 나온 기출문제 책자가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해 줄 텐데, 그래서 민법을 기초부터 있잖아요. 기초 11월 달부터 할 때 민법을 잘 하셔야 돼요. 단단하게. 그래서 케이스 문제가 나올 때 응용되게끔. 민법이 왜 공부하기가 조금 처음에는 어렵냐면 이게 민법이 총칙하고 물권, 채권 나눠져 있어요. 기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그래서 민법이란 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 19살이 안 되면 미성년자, 그 다음에 약간 정신 덜 떨어진 애들, 비성년, 비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어른이 다 돼서 정신이 제대로 되면 이제 법률행위 할 때 제일 먼저 총칙이 권리 주체가 뭔지 객체 뭔지 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물권이라 해서 부동산, 농산 나오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채권. 그러니까 민법의 문제 속에는 민법은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도금 주고 잔금을 줬는데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에게 이걸 다시 팔았다. 그러면서 병은 제3자를 속여서 통해가지고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 놔요. 다음 설명 중에 올바른 거 고르시오, 가로치고, 판례에 의함, 견해가 대립되면 판례에 따라서 해결하세요. 이런 문제가 절반이 넘어요. 그런 문제는 절대로 단순 암기로 못 풀어요. 총칙, 물권, 채권이 연결이 돼야 돼요. 권리 주체도 알아야 되고, 사고 팔고 물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매매 계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기 쳤다, 사기, 착오, 강박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 고루고루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단순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1차 과목에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민법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그래 집에 가서 기억이 남아요. 자꾸 대답을 하셔야 돼요. 틀려도 막 관계없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틀리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는데요. 수업 들으면서 대답을 맞히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그러잖아요. 처음 왔는데 뭘 알아? 모르니까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 교수들은 그 사람이 틀렸다고 그 사람 틀린 사실을 대답한 걸 기억을 할까 못할까요? 못해요. 나가면 끝이에요. 그 다음 주 와서 하나도 기억 못하니까 신경 쓰지 마요. 막 틀려도 괜찮아요. 저는 이 학원의 원장이니까 소신껏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틀리든 말도 내가 모르니까 하고 나왔지 당연히. 점수 안 나왔으니까 나오려고 나오는 거고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좀 틀렸다고 그냥 기죽어 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틀리면 어때?
틀리지 나중에 안 틀리려고 오는 거니까 막 대답도 하고 막 그다음에 시험도 막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차는 민법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이번 주부터 바로 들어가면 복습하셔야 돼요. 민법 열심히 하고 시간만 나면 민법책을 읽어야 돼요. 결혼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과목. 시험 과목에서 빼야 돼요. 과목에서 빼버려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합격하고도 아무짝에도 소용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지금 겁이 없어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정이 보고 왜 그래? 하는 표정인데 나중에 접해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과목이 이놈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얘는 나중에 필요하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하고 우리 국영수가 바로 국어, 영어, 수학 그 정도 비율이에요. 세 과목이 민법, 개론, 공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국영수. 그 중에 이제 민법은 좀 잘하면 여러저래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민법 모르면 등기 연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되고 2차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공법은 75점 이상 맞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학원은 떨어져도 60점, 55점 나옵니다. 진짜로. 다른 과목들 떨어져도 그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중개사법에서 85점 이상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 충분히 가능해요. 올해도 우리 학원에서 만점 나온 사람, 하나 틀린 사람, 두 개 틀린 사람도 수두룩 빽빽인데 중개사법은 충분히 그런 과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나 중개사법은 나 한 85점 이상 나온다. 그 다음에 공법에서는 뭐 나이 40이 넘어간 사람들은 머리가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55점 반타작에 한 2개만 더 맞힌다. 그 다음에 요거 한 50점 맞히고 합격해요. 과락이 있으면 안 되고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2차는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중개사법령 실무. 양이 작아요. 양이 되게 작고 내용이 쉬워요.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이 쉽고 양이 작아서. 근데 공법은 과목이 부동산 공법인데 양이 법이 6개로 뭉쳐져 있어요. 6개. 그래서 오늘 하는 월요일 날 무슨 과목? 부동산 공법. 부동산이 뭐냐? 토지하고 건축물. 법적으로는 정착물인데 토지, 건축물에 대한 공법이란 말은 국가의 규제법, 사법, 공법 괜찮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하여튼 국가가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인데 땅, 건물에 대한 규제를 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토지, 건물에 대한 규제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 땅을 보는, 건물 보는 안목이 다르겠지요.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시험 끝나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회식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한번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그 강남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이 내가 부동산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간도 커요. 크기는 1년인가 2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설명회 할 때인가. 지금 45평짜리 빵집을 하겠다고 파리바게뜨 이런 거 하겠다고 왔는데 얘를 90평이 안 되는 제과점 이런 것들은 일종 건생이에요. 일종 건생. 그러면 여기다가 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자기 수수료 먹어야 되니까 중개를 해도 되겠냐 하는 그런 취지로 연락이 왔었어요. 건축 예를 들어서 건물이 빈 건물 공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하나는 일종 건생이고 하나는 이종 건생이다. 하나는 업무 시설이고 그러면 45평짜리 제과점을 하려고 건물 구해주세요. 이게 실무잖아요. 손님이 오면 그 3개 건물 중에 제1종 건생으로 된 건물일 때 영업허가가 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은 건축법, 공법에 따라서 용도가 다 분류되어 있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법을 잘하면 어려워서 그렇지 나중에 실무 들어갈 때 훨 도움이 돼요. 이 과목 중에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세법이 세법. 부동산 사고 파는 사람의 초미의 관심사는 내가 세금 얼마 내냐는 거예요. 자산가들은 내가 죽어서 물려주는 세금하고 생전에 사전 정의할 때 세금하고 어디가 더 덜 낼까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말 못하면 허방이죠. 그래서 세법이 실질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합격하고 나면 연말에 중개업자를 모아놓고 개정된 세법의 실무 강의를 공짜로 해줘야 학원에서. 그 다음에 공법이지.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다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하나, 둘, 셋, 넷,
아니요. 하나, 둘, 셋, 넷, 5과목.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 과목이 부동산 공법. 자, 그러면 우리 두툼한 책 받았지요? 그래서 첫날부터 좀 빡시게 들어가면 과목의 흥미를 상실할 텐데. 아직은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은 과목들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지릿지릿한 과목을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대포로 좀 덤벼드는데 그게 사실 필요해요. 뭐 모르고 덤벼드니까. 그 두툼한 책 중에 몇 페이지를 펼치냐면은 페이지가 없어서 앞에 그 무엇이냐 168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168페이지. 자, 펼쳤나요? 자, 그 168페이지에서 맨 위에 챕터 01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앞으로 한 장 넘어가고 2장 넘어가고 앞으로 back to the future, back to the future가 past네. 그래서 앞으로 4장을 넘기면 과목이 뭐라고 되냐면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 부동산 공법. 저는 뭐 내가 한번 막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분철을 해서 달고 다녀요. 얇은 거 다 들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통째로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 수험생이잖아요. 나중에 팔뚝 굵어져요. 부동산 공법이라 해놓고 1, 2, 3, 4, 5, 6 6개 장으로 되어 있지요. 요거는 과목 이름. 과목.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과목. 이 과목 속에는 법이 몇 개가 들어가 있냐? 6개. 6개 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중에 법률이 제일 많은 게 바로 이 과목이에요. 그래서 1장이 제1장 거기 조그마한 글씨로 그러죠?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이 법 제목 외우는 게 공부예요. 공부. 휴대폰 나중에 하고요. 제2장은 무슨 법이요? 도시개발법. 3장은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4장은 건축법. 5장은 주택법. 6장은 농지법. 한 장을 딱 넘겨보세요. 한 장 딱 넘겼나요?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1장이 무슨 법? 앞으로 넘어가지 말고 부정행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다 이유가 있구만. 가만히 있으라니까. 보고 있는 것은 의미 없잖아요. 자, 금방 봤죠, 우리? 자, 금방 볼 때 지금 처음이라 보세요.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대충 봐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항상 볼 때마다 얘를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금방 물을 텐데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외워져요. 처삼초 묘에 벌초하듯이 설렁설렁 하잖아요. 100년을 해도 안 외워져요. 하나를 외워도 제대로 외운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1장이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죠? 제2장은요? 그럼 뭐 기억나는 거는 무슨 법? 건축법, 농지법. 그래도 건축법, 농지법은 세 글자밖에 안 되고 하니까요. 그죠? 또 익숙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일단 그렇게 가만. 그 다음에 다음 한 장 넘겼더니 공법의 기초 이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뭐 부동산 공법의 개념, 오른쪽에 무슨 뭐 대상 법률 또 하나 넘기세요. 넘기면 뭐 피라미드 같은 것도 나와요. 그러죠? 피라미드 같은 거 안 나와요? 뭐 헌법, 법률, 시행령 다 허방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요. 넘기면 그 뭐 이제 지방 행정 조직에서 특별 혹시 요 페이지 쪽 번호가 없어서 요거 있나요? 요거 보면은 특별시가 있죠.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이런 거는 지방 정부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 자 대화 좀 하게 대화 특별시 몇 개? 하나. 그렇지 그렇게 틀리면 어때요? 그래도 특별시 3개 이러면 안 되고 서울특별시잖아요. 자, 특별시는 구가 있어. 구 25개 구. 자, 서울특별시에 구가 25개입니다요. 메모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첫날인데 뭐들라 메모를 해요. 그냥 얘기 좀 하다 가게요. 그죠?
첫날인데 나도 조심스러운 게 첫날부터 공법을 패를 다 보여버리면 여러분 집에 가서 살짝 갈등을 하거든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마나. 그 다음에 광역시라고 들어봤나요? 우리나라 광역시가 몇 개 있을까요? 1특별시 또 무슨 광역시 이렇게 나와요. 괜찮아요. 자, 첫째 아는 거. 부산 가까운 데부터 가죠. 인천부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울산, 광주 광역시, 1특별시, 6광역시.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부동산 공법은 매 시간마다 시도지사, 시군구, 시장군수가 등장을 해요. 이번 시험에서도 공법은 누가 지정하는지를 시험을 틀리게 내요.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다른 거 하나 찾아봐라.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장관, 시도지사,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정해져서 법이. 그런데 시험에 시도지사가 딱 지정하는 걸로 턱 내놓고. 그러니까 이 지방 시스템을 이해를 안 하면 나중에 애를 먹어요. 자, 광역시 하나 6개 있어요. 1특별시, 6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란 말 들어봤나요? 어디가요?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고 그래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 필기하지 마요. 저를 믿어요. 제가 얼굴이 뺀질뺀질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촌스럽게. 그 대신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관상을 공부해서 여러분들, 저는 취미가 관상 보는 거, 수지침,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풍수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오래 하면 그쪽으로. 그래서 항상 학생들은 관상을 많이 보는데 제 사람들이 1년 뒤에 될까 안 될지 항상 신경 쓴다고 내가 언니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심히 봐요. 그래서 나중에 될지 안 될지 궁금해요? 관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노력에 따라서. 필기하지 말고. 1특별시. 그러면 서울시겠죠? 6광역시. 1특별자치시, 1특별자치도. 하면 얘들이 어딘지 뚝 떠오르면 돼요. 자, 그래서 특별시는 서울시, 6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가 있는 도지사. 얘들 광역자치단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아니고 자치단체는 이거는 최소 기본이 기본. 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얘를 구분하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공법의 건조에는 계속 얘들이 깔려 나와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누구한테 가냐? 도시개발조합은 지정권자한테,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운수 구청장 등에게, 저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시장운수 구청장. 그러니까 누가 지정하라고 누구한테 인허가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얘들을 시험을 내버려요. 건축 허가는 누구한테 받냐 하는 것들, 그 베이스를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보통 뭘 지정을 할 때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요. 인허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야 되겠다. 누가 할까요? 서울시장이에요. 양천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양천구 신정동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재개발구역으로. 그 다음에 양천구 신정동 일대를 상업적으로 용도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서울시에서 해요. 그런데 양천구 신정동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건축허가는 구청장이에요. 이 뼈대만 알아도 사실은 객관식에서 거의 정리가 돼요. 뭘 지정하는 것은 다 시도지사나 얘들이 하고, 왜?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다 줘버리면 비리 소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만약에 양천구청장이 건축 인허가도 지가 하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이런 것들도 지가 하면 그냥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뭘 용도를 지정하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나 얘들이 하고, 각종 인허가는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해요. 나중에 무지하게 헷갈려요. 나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스를 보세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A 광역시
B9에서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 놔요. 자, 4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A광역시 B9에서 그 땅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다. 건축허가는 누구한테 받냐면 구청장한테.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그 대신에 여기 용도를 바꿔서 상업적으로 바꾸고 싶다. 이것은 광역시장이 하는 거예요. 권한이 다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은 행정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자체가 국민 주민들에 대한 규제하는 법이 바로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할 때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등을 광역자치단체라고 합니다요. 그 밖에 시군, 구청장은 기초. 이거는 좀 나중에 좀 건전한 상식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뭐보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지사를 뺀 시 중에 인구가 50만 넘는 시를 대도시시라고 해요. 50만 넘는 시를. 예를 들어서 서울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 50만 넘는 시는 어딜까요? 예를 들어서 기억이 팍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 무슨 시, 무슨 구 이렇게 가면 주소가 50만 넘는 대도시예요.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오정구, 경기 고양시, 일산구, 덕양구 이렇게, 수원시,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수정구 이렇게 걔들을 대도시라고 해요. 사회학적으로 대도시, 소도시가 아니고 인구 얼마 이상? 그래서 50만 이상이면 25만을 기준으로 분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를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 기준? 25만. 그러면 구가 몇 개인지를 보면 대충 인구가 추정이 돼요. 경기 안양시는 구가 2개거든. 50만 넘는데 75만은 아직 안 돼요. 경기 부천은 구가 3개입니다. 75만 넘는데 100만이 안 돼요. 86만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남시, 수원시는 구가 4개인가 5개, 4개, 5개일 거야 아마. 100만 넘어간다니. 그래서 구가 몇 개냐? 2개 이상일 때 50만 넘는 시. 대도시라고 하는 건데 그냥 들으면 놔요. 기억 안 나요. 오늘 수업 들은 건 뭔 얘기 했더라도 기억 안 납니다. 제주도에는 감귤이 다 없어서 먹을 게 없다는데 왜 그럴까요? 북한으로 또 야당 대표는 감귤만 넣었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감귤 박스에 감귤 넣지 뭘 넣어? 거기다가 낑깡도 넣나? 탱자도 넣고. 그 감귤 박스 열었더니 막 썩은 게 들어가 있어. 또 김정은이 놀랍니다. 미사일 발사 눌러버리면 다 죽는다. 자, 일단 이 부분들은 시험용이 아니고 공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이제뭐보다 아무 관계없다. 어차피 제가 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각종 박스들이 있지요. 하지 마요.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마요. 한 장 넘겨. 168페이지. 자, 167페이지까지는 없는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믿고 가셔야 돼요. 믿고. 저는 사기꾼처럼 생겼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은 우리 학원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제 1장 다시 법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국토라고 돼 있죠. 여러분요, 시험에 법 제목에 국토라는 단어 들어가는 거 없어요. 국가 전체를 뭐 안 되는 거예요? 봐요. 국가 전체를 계획하고 이용하기 위한 법이래잖아요. 얼마 중요하겠어요? 그러죠? 12개가 나와요. 40문제 중에 12개가 있어요. 연필 훅 잡고 싶잖아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8개 내지 10개는 맞춰줘야 돼요. 충분히 가능한데 요새 시험도 이것도 참 비틀어서 냅니다. 내다 비틀어서 막 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1장이에요. 얘는 죽으나 사나 열심히 해야 돼요. 얘는 죽으나 사나 열심히. 그다음 사람들이 처음 공부할 때 왜 앞부분은 좀 하거든요. 앞부분은
손때가 묻어있어요. 뒤에 가면 또 뽀시해요. 거의 뭐 10달 됐는데도 뒤에 부분은 뽀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에서 몇 개가 나오냐? 12개가 딱 나와. 법이 딱 정해져 있어 나오는 게. 2개는 절대 못 풀어요. 이 중에 8개 내지 10개는 맞힌다. 어차피 범위 안에서 나오니까 얘기는. 그 다음에 일단 또 쭉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뭐가 나오냐? 저 221페이지. 221페이지 보면은 자, 제2장이 무슨 법이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좋은 것까요? 나쁜 것까요? 좋은 것 같죠? 예. 개발 사업 하는데. 도시를 개발한대요. 그러죠? 좋은 거라니까요. 사모님 좋은 거라고요. 환경? 환경을 생각하면서 개발해도 돼요, 요새. 그래서 여기 혹시 서부 여기 넘어가는데 공원 하나 생긴 거 알죠? 식물원하고. 혹시 이 동네 사람 아니셔요? 마곡지구라고 들어봤나요? 마곡지구? 마곡지구? 마곡신도시? 난리. 그 마곡신도시 때문에 김포 집 분양받고 이사간 사람들은 숨통 사른 거예요. 김포 집값 난리 났거든요. 엉망진창에 지금 완전히. 김포 진짜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놓고 기반시설을 하나도 안 갖추고, 그리고 입주해 보니까 황량하거든. 사실은 지금도 논 밀고 아파트 짓고 있어 김포가. 그런데 김포에서 25만 오면 마곡신도시예요. 마곡신도시를 출퇴근할 만하거든. 그러니까 김포 집값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제 옛날에는 마곡신도시 없을 때는 김포 난리 났거든요. 저 마곡신도시 건물 짓기 위해서 땅을 불도저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위해 보상금 제일 많이 받는 사람 2명 얼마까지 받았을까요? 600억. 마곡신도시 그 개발 뉴스 한참 나왔는데 600억대 보상받은 사람 2사람이에요. 10몇 대에 걸쳐서 농사만 지었는데. 김포공항이 있으니까 여러분 김포 쪽으로 가까울수록 건물 못 짓잖아요. 비행기 때문에 높은 건물 없잖아요. 거기에 저렇게 규제를 저렇게 받았다. 6.25 때 김포공항 만들었으니까. 저게 영종도 공항 만들어지고 국제선에 다 옮기니까 저거 헐렁하거든. 이거 내둘 필요 없다. 그래서 마곡지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 건물 지으려고 땅을 조성하는 사업,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저 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했다니까. 그래서 건물 지으려고 땅을 반듯하게 기존 땅들을 밀어버리고 건물 짓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갖춰서 땅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해요. 그 부동산 하려면 이건 알아야 된다니. 이거 6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넘어가면, 자, 이제 운명에 뭐가 나오냐? 247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 찾는 것도 실력입니다. 247페이지. 법 제목이 무슨 법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6문제가 나와요. 그게 그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불도저 200만 평의 상가를 짓고 공장을 짓고 아파트 짓기 위한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땅 조성해서 분양했겠지요. 용도 지역별로 상업지역 땅 분양하고 아파트 용지 분양하고,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상가 건물 짓고 했을 때 얘들이 30년 넘어서 노후되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먼저? 도시개발이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땅을 200만 평 조성했잖아요. 이 땅 분양했지. 그 땅에 건물을 다 지었을 거 아니에요. 종류는 다 다를 것이고, 그것이 노후돼 가지고 더 이상 못 쓰겠다 했을 때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그 재개발, 재건축하는 법이라고 이게. 그래서 둘 같이 섞어서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자 모르면 안 되겠지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모르고 어떻게 가? 특히 양천구 일대는 아파트 일대 지금 재건축 대상 난리 났는데 지금. 그래서 다시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이 법을 멋있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치면 옛날에 재개발, 재건축법이에요.
법이 이렇게 우아하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고, 건물 짓기 위한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제 뭔지는 알고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 또 277페이지 한번 가봐요. 277페이지. 무슨 법? 건축법. 이게 우리 아까 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의 양대 축은 토지요, 토지. 그 다음 또, 자, 우리 이 공법은 건축물이란 말 씁니다. 건물이란 말 쓰면 안 되고, 건축물. 자, 토지는 지목으로 분류해요.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자, 여러분 아는 지목 한두 개만이라도 얘기해봐. 괜찮아요. 뭐 처음인데 뭐 지목 아는 거 뭐? 논이라 하지 말고 격조 있게. 전답. 그렇지. 전답 팔아가지고 막 집안 말아먹고, 그저 우리 친정 오빠가 전답 팔아먹고 노름에 미쳐가지고, 그 전답은 아는가 봐요. 예? 전답. 그렇지. 지목이 전이라고 있어. 여기다 물을 대면요. 답이지. 이거 지목 객관식 문제 하나 맞춰서 이제. 전답 차이 뭐냐? 양수 방법 차이다. 물을 주로 이용해서 농사 지면 답. 물 없이 농사 지면 전. 또 아는 지목. 오, 임야. 임야. 오, 임야. 또 뭐. 잡종지라고 들어봤나요? 잡종지? 들어봤다 하세요. 거기 뭐 대수라고. 어디서? 누구한테? 내가 이러진 않으니까. 텔레비에서 잡종 같은 놈 이때 들은 거 아니야? 그 지목 잡종지를 들었다고 텔레비에서? 근데 이제 부동산 토마토 방송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밤늦게 들다 보면 혼자 동행하는 그렇지. 거기서 나온다. 맞아. 드라마에서 나온 줄 알고 이 잡종지 같은 놈. 그 잡종지를 설명할 때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지목이 없는 땅인데 요건 또 용도를 변경하기는 수월한 땅이다 해서 팔아먹거든요. 잡종지가 괜찮아요. 임야보다 나아요. 임야는 규제가 심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자, 일단 대한민국의 모든 땅, 우리 대한민국 속에는 북한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왜요? 대한민국. 그러면 이게 남한이고 얘가 북한 아니야. 예. 여기도 대한민국이야. 예. 그래 넘어가도 돼? 우리는? 가서 박수 치면. 이라면 또 나한테 왜 물어봐요? 좀 전에 대한민국이에요 그랬다가 그림 그리기 시작하니까 아니에요? 이 북한은 우리나라 땅이 이게요 아니게요? 갑자기 느낌이 또 쎄하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1조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다 넣어놨어 이게 헌법에다가. 그래 넣어놔야지 중국이 나중에 이게 점령하면 헌법상 우리나라 땅이니까 나가라 할 수 있는 국제법상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라고 요새 뉴스 나오잖아요. 그 53년도 휴전을 한 상태예요. 국제법상 전쟁 중이라니까. 그래서 실정법이 북한 땅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일본 놈들이 1910년도에 국제법 이때 이제 저 외교권 다 넘어갔으니까 한일 합방하고 난 다음에 이 강제로 침탈했지만은 얘들이 우리나라를 수탈하려고 한반도 땅하고 만주 땅 일대를 얘들이 일본 놈들이 청량을 다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1910년 이전엔 등기제도라든가 토지대장 이런 게 없었어. 일본 놈들이 만드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좋아서 청량을 해서 대장 만들고 등기를 했을까? 수탈하려고.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 얘네들이 청량을 다 하면서 요소에서가 쇠말뚝을 다 박아놓고 한 게 혀를 끊으려고. 그리고 청량을 다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토지대장에 올려야 되잖아요. 산은 임야대장이라는 걸 만들고 그 외 땅들은 토지대장을 만들어서 청량을 해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든 거예요. 이놈들이 지도를 다 만드니까 손바닥 보듯이 나라를 한반도 다 본단 말이에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지적 관련된 박사 논문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자료가 없는 거야. 이놈들이 폐진하고 난 다음에 가면서 자료를 다 가져간 거예요. 동경대 도서관 가면 지금도 우리나라 토지에 관련된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서울대 도서관 없다니까요. 걔들이 우리나라를 한반도로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걔네들이 대장을 만들고 지적도 만들고 등기만 수탈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부동산 등기법, 여기 2차 과목에 지적 관련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다 등록을 할 때 지목을 그때 처음으로 지목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지목이 28개를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목은 시험에 낼까 안 낼까요?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기본을, 부동산의 출발이 땅이니까 땅에 대한 토지의 지목, 주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낼 수가 없지. 이거는 공시법 시간에 내는 거예요. 공법에 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용도가 분류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은 29개의 건축물의 용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물 용도. 그래서 부동산은 대장에 올라간 지목 28가지, 건축물 29가지, 이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그래서 건축물은 어디서 배울까? 건축법에서. 그래서 건물 새로 짓는 것, 짓는 것부터 용도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축 관련된 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법이 무슨 법? 건축법. 여기서 7문제 나오는데, 통상 말이에요. 개발법, 정비법이 무지하게 어려운 법이거든요. 문제도 그렇게 나오고 지문도 길게. 그리고 건축법하고 5장의 주택법인데 여기서는 지문이 짧게 나오는데, 올해는 건축법에서 아주 이상한 구석에서 시험을 내가지고 골병들게 만들어놨어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만들어놔요, 공법은. 그래서 건축법은 올해는 어려웠으니까 내년이 쉽게 나와요. 항상 그래요. 그 대신 올해는 도시정비법 쉬웠거든요. 내년 얘가 또 힘들게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하고, 자, 이게 건축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소개는 하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 또 어디 가서 이게 저 307페이지 한번 가봐. 307페이지 가면 얘는 또 무슨 법? 주택법. 아이고, 건축물의 용도 29가지 중에 주택만 뽑아서 주택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도 7문제 나오는데 합이 14개잖아요. 얘들은 그 대신 지문이 짧게 나와요. 문제가 지문이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독 좀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14개 나오는데 10개 정도 때려버리고, 이거 못해도 8개 맞히고, 그럼 벌써 18개잖아요. 과락 면했네. 얘들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이 6개, 6개 중에 두 문제는 주는 문제 나와요. 올해처럼 이렇게 뭐 면적이나 뭐 하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2개, 4개 맞힌 게 벌써 22개 맞췄네. 그러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말대로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얼굴 쳐다보고 얘기한 것도 기억 못 하니까. 그 다음에, 자, 또 어디 보냐, 마지막으로. 이 329페이지에 무슨 법? 어이구, 농지법. 여기서 2개가 나와요, 2개. 여러분, 시댁이나 친정에, 여기 아가씨들은 없는 것 같은데, 없다 치고, 시댁이나 친정에 농지 없어요, 농지? 농지 없어요, 농지? 있다 하세요. 내가 도대체 몇 평을 어디에 있는데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있다 해야 그 다음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농지 있죠, 다들? 농지 많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지, 내가 속으로 알 게 없잖아요. 농지 있냐 그러면 있다고. 얼마 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대화가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공인중개사는 건축물만 알아서는 안 되고,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이죠, 주택. 이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이런 거, 아파트는 여기서 배워요. 또 알아야 되지만, 농지 우리나라 70% 이상 농지 임야인데, 농지에 대해서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목동 한가운데에서도 강원도 농지 내가 거래 중개할 수 있을까요? 있지요. 가다 보면요, 연천에 땅 있음. 내 오목교 부동산 내가 아는 사람 거기 가다 보니까 옆에 종이를 붙여놨더라고요. 요새 남북 화해 시대 맞이해서 연천 지역에 땅 있음 써놨더라고.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물어봤겠죠. 그러면 여기 앉아서도 연천 지역에 인터넷 검색하면 부동산 중개업자 있을 거 아니야. 전화하면 바로 나와요. 땅 다 나온 거 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의 개념이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도 중개업자가 좀 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부동산 지금 자격증 따가지고 서울서 부동산 하고 있는데 친정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저기 전라남도 해남 사시는, 왜 갑자기 해남이냐면 저 이번에 부천서 합격한 수강생 중에 자기 좀 늦게 왔는데 5월달부터 온 것 같아요. 젊은 세대인데 5월달부터 왔는데 1, 2차 단반에 합격하는 바람에 자기도 놀래고 식구도 놀래가지고 어제 주말에 김장을 하는데 교수님 드시라고 집에서 김장하지 말고 김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김장, 그래서 무슨 김장이냐, 나는 경상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김치보다는 전라도 김치 좋아한다. 그랬더니 전라도 김치 맛은 좋아요. 그래서 해남이래. 왔다 말 보내라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주말에 이제 저 다 시댁 모여서 간대요 그걸. 그래서 보내주겠다, 고맙다, 말 보내라 얘기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해남이 지금 남아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3,000평을 법적으로도 요새는 평, 단, 정, 보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과태료 맞아요. 제곱미터라고 해야지. 미터 뽑으러 가야 돼. 자, 10,000제곱미터는 3,000평이에요. 10,000제곱미터를 친정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 친정에 식구 몇 명이나 돼요? 내 상속 지분 얘기해 줄게요. 상속 받을 거 없어요? 많다 얘기하세요. 좀 된다. 10,000평쯤 되죠? 친정론? 오케이. 그렇게 대화가 된다니까. 그때는 보통이지. 그지? 그때는 보통. 지금은 약간 뭐 동물농장 수준으로 됐지만은 지금은 애국한 거지. 지금은. 그때는 6명 보통이요. 근데 저도 지금 보면 뭐 형제도 이거 좀 저 잘할 때만 해도 지금 생각하면 뭐가 힘든지 이런 얘기하면 또 야단 맞을래나? 뭐가 힘들어? 주부들. 아침에 찌찌찌찌 밥 지가 알아서 해놓잖아요. 빨래 넣으면 세탁소, 아니 아침에 치치치치 소리 나면 밥 하는 거 아니야. 세탁기에서 빨래 다 해지. 안 그래요? 냉장고에. 가만히 있어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청소기 지가 알아서 직 다 하지.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불 떼서 밥 해가지고 그 많은 식구 밥 다 해먹고 겨울에도 우리 어머니 할머니 전부 다 찬물에 다 했잖아요. 어떻게 다 했는지 난 이게 안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잖아요. 6명 키우려고. 안 그랬어요? 그때도 세탁기 있었어요? 40년 전에? 없었잖아요. 상상도 안 되는 삶을 옛날에 살았던 거라 내가 보면. 지금 뭐 그냥 공짜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래 내 집에서 내가 왕따를 당해요. 우리 식구는. 저는 경상부터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 그 기억 나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나오는 학교가 폐교가 됐으니까. 저는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근데 이 얘기를 밥을 먹다가 애들하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되냐는 거지. 싫으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산부 버스에서 봤죠. 그러니까 출세했다니까. 현수막 붙었어. 우리 동네 고향 동네 현수막. 그러니까 버스에서 막 나오고 가니까. 그래서 좋아. 3,000평을 상속받아 6명이잖아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시잖아요. 아버지만 살았다 계셔요. 엄마 있으면 1.5 대 1대 1대 1대를 간단 말이에요.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5가 가요. 이 댁은 뭔가 있나 보네. 갑자기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면 상속을 받았는데 농사 안 짓잖아요. 안 짓잖아요 지금. 서울서 있잖아요. 서울서. 상속받은 사람은 면적을 3,000평 넘는 건 가지면 안 돼. 상속받은 사람이 농사 안 짓는 사람은 10,000제곱미터 넘어가면 팔아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0제곱미터를 상속받았다 쳐요. 돌아가신 지 1년 내에 10,000제곱미터는 팔고 10,000만 가져야 돼. 안 팔면 어떡할까? 6개월 내에 팔으라고 처분 명령이 날라와요. 그런데 6개월 가도록 아까워서 안 팔잖아요. 이행강제금이 날라와요. 팔으라고. 그게 뭐냐? 팔 수밖에 없도록 심리적으로 강제를 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땅값의 20%가 나와요. 속절없이 20% 내야 된다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5년만 두드려 맞으면 쌤 될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대출 받아야 돼. 러시안 캐시 가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라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자, 농지가 경매로 나왔어요. 경매로 나올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농지는
농지 가진 사람이 대출 받아서 영농자금 쓰잖아요. 영농자금 쓰려면 대출 안 받을까요? 그래, 여러분 시골 농사 짓는 사람 대출 받을 때 신용대출 해줄까 안 해줄까? 농약 치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살던 집을 담보로 제공한다. 시골집 담보같이 은행에서 인정할까? 감정평가? 문 여는데 끽 소리 나오고 막 고양이 튀어나오고 막 불 떼고 막 우리 시골집 생각하는 거예요. 불 떼고 막 기와집이라 해봐봐야 뭐 저 엉망진창이고, 예를 들어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해요. 농지 담보를 잡고 부동산이잖아요. 영농자금 빌린다니까 5천만 원. 이때 가을에 과수원 농사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갚으려고 했는데 태풍으로 박살 나버렸어. 못 갚았죠? 경매 날아가는 거예요. 농지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농지 경매라고 하는데 농지는 경매로 떴을 때 낙찰이 잘 될까 안 될까요? 낙찰 유찰 알죠? 그거는 낙찰은 내가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땅땅땅 한 거고, 유찰은 아무도 없는 거야. 낙찰 될까 유찰 될까요? 왜 그럴까요? 유찰될 것 같아요. 왜? 살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고, 농지 투자 잘하면 돈 벌어요. 마곡지대처럼. 그러죠. 민통선 일대 농지를 사놨는데 얼떨결에 비무장지대 다 없애고 국제관광도시 만들겠다. 내 땅에 수용당한 거야. 평당 2만 원 주고 샀는데 평당 200이요. 그렇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로 신도시 들어선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농지 임야 아닌 사람들 떼돈 버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농지도 돈 되는 게 농지 임야라니까. 어차피 택지는 비싸졌잖아요. 그러죠? 그 농지 임야에 대해서 땅 투기를 딱 멀리 보고 정확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지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농지는 왜 자꾸 유찰이 될까? 법적으로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농지 경락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농지를 경락받으려면 농사를 짓겠다는 입증을 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농업인이 아니면 경락을 못 받으니까 입찰 참석하는 사람이 적을 거 아니에요. 유찰이 자꾸 된단 말이에요. 유찰이. 그러면 자, 일단 잠깐 농지를 상속받았다. 면적 얼마까지는 농사 안 짓고도 소유한다. 아까 벌써 한 문제 맞췄어요. 자, 1년 내 팔으라고 그랬어요. 만 넘는 땅은 몇 년 내에 돌아가신지? 1년 내에. 대답해 외워진다니까요. 이거 자연스럽게. 자,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만 넘는 땅을 받았다. 2만, 3만. 만 뺀 2만을 돌아가신지 몇 년 내에 판다? 1년. 1년 가도록 안 팔면 6개월 내에 팔으라고 명령 날라온다. 6개월 가도록 안 팔면 이인강제금 날라온다. 땅값의 몇 프로? 20%. 1년에 한 번. 완샷 20%.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문제 풀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오고 있다니까, 사람들은. 그냥 상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농지법 2개 나오면 1개는 무조건 맞힌다. 나머지 1개는 법대로 하라. 원래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 맞히고. 그러면 하나 맞췄죠? 5개, 10개, 11개. 그러죠? 8개 맞췄잖아요. 19개, 20개. 2개, 24개 맞췄네. 60점. 콜. 이게 공법이에요. 공법. 그래서 법이 몇 개로 됐다고요? 6개의 법률이 뭘 이루고 있다고?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요 얘기 하는데 이만큼 오래 걸린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요. 다시 앞으로 가서, 맨 앞으로 가서 어디를 펼쳐놓고 있냐면은 168페이지 펼쳐놓고 찬물 한 잔 먹고 갑니다. 10분 쉬었다 간다 이 말이에요.